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봄봄입니다. 22화 가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물건 시리즈를 하는 날이죠. 네, 저희가 이제 대망의 가전까지 해가지고 10개의 물건을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10개인가요? 10개 맞는 것 같아요. 세보지 않았는데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너무나도 편의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고 되게 많잖아요, 가전의 종류가. 우리의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이제 가전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가전은 말 그대로 집 안에서 쓰는 물건인데 전기를 사용해서 쓰는 물건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전 제품이 생긴 이후로 그 집안의 어떤 가사 노동을 이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죠. 그렇게 해서 시작됐지만 이제 지금은 굉장히 뭔가 미용이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까지도 책임지는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쵸, 뭐 안마기도 그렇고요. 그렇죠. 아니면 왜 이나영 씨가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프라엘, LG 얼굴 뷰티 마스크. 뷰티 제품도 그거, 정말 없어서 못 판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비쌌는데 나도 사고 싶지만요. 아무튼 갑자기 또 급고백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좀 기본적인 가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형태의 최근에 보여지는 것까지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전이 워낙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뭐 가전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이런 거를 다 따져보기에는 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대표적인 대형 가전 중심으로. 네, 대형 가전 이제 냉장고, 세탁기, TV 이 세 가지는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만 잠깐 짧게 살펴볼게요. 이제 역시나 그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이제 1800년대에서 900년대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됐고 이 모든 가전들은 처음에는 뭔가 수작업으로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다가 뭔가 이제 전기를 통해서 뭔가 자동화되는 어떤 과정을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11년 미국의 GE에서 최초로 가정용 냉장고를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진짜 비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그리고 오늘날의 어떤 모습의 냉장고는 이제 1930년대부터 생각해보면은 우리 할머니가 태어났을 때는 이런 게 다 없었던 거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가전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물건인 맞네요. 거고.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물건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따지면. 근데 특히나 뭐 그 전에 물건들은 전기나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근데 가전제품들은 뭔가 다 자동화되어 있어야 되고 다 코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좀 현대에 돼서야 생기고 갖추게 된 것이 아닌가. 아, 그러네요. 근데 그 옛날 시절엔 집에 촛불 켜고 살았는데 웬 가전제품. 그쵸. 말이 안 되는 엄마들이 거네요. 이렇게 빨래도 직접 다 해야 되고 뭐 냇가에 나가서 빨래하는 장면들을 막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게 되잖아요. 세탁기 같은 경우에도 1851년에 이제 미국인 제임스 킹이 이제 발명을 했는데 대중한테 보급이 된 거는 1900년대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제 그 세탁기 기술에 뛰어들게 되면서 굉장히 그 기술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 그래서 세탁기도 약간 그 성향에 따라 다르게 발달을 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봉형 세탁기가 발달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 사용이 적은 드럼 세탁기가 더 발달을 하는 형태로 발전을 했다고 하고요. TV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기계식 텔레비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빛을 전기로 바꾸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기계식 텔레비전을 이제 사용하게 됐고 이때는 사실은 크게 막 보급되고 이런 건 아니었고 이제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1897년에 카를 페르디난드 브라운
이라는 분이 음극 성관을 발명을 했는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브라운의 이름을 따서 브라운관. 우리 브라운관 TV 네. 하잖아요. 그냥 사실 요즘에 이런 잘 없는 기술적인 거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 뒤가 뚱뚱한 그런 TV를 브라운관 TV라고 하는데 이 브라운관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백에서 컬러로 넘어오는 그 대중화의 시기를 겪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거는 디지털 TV라고 해서 뭔가 화질이나 밝기에 따라서 뭔가 LCD, 뭐 LED, 요즘은 QLED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어릴 때 브라운관 TV를 봤던 것 같은데 그쵸. 어느 순간 확 사라지고 벽걸이나 이렇게 얇은 스탠드형의 TV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 어렸을 때 이사할 때 그 브라운관 TV 그거 무겁잖아요. 그 엄청 막 옮길 때 막 되게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저도. 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1950년대 이후의 모든 것들이 또 안정이 되면서 1959년에 처음으로 진공관식 라디오를 조립하면서 이제 가전 제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1960년대에 들어서야 이제 그 많은 제품들이 생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1965년 6월에 금성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국산 냉장고 1호를 생산을 했다고 하는데 금성이 이제 LG 골드스타 LG 맞아요. LG 전신이죠. 금성 시대 제가 어릴 때 집에 있던 TV는 금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에어컨도 네.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가전의 종류를 한번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요즘은 너무나도. 너무 많죠. 대략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일단은 주생활 가전이라고 해서 이제 나온 분류가 있는데 일단 이 냉난방 관련해서 에어컨, 선풍기, 뭐 전기 난로, 전기 장판, 뭐 온수매트까지 요즘은 맞네요. 요즘에 온수매트 많이 하시니까. 에어컨도 거의 필수품이 됐죠. 네. 선풍기도 마찬가지고. 에어컨 없으면 이제 여름 못 난다고. 그리고 이제 공기와 관련된 것들은 가습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서큘레이터. 그리고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도 거의 필수품이 됐고. 그리고 이제 청소기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뭐 핸디도 있고 로봇 청소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방 가전으로 넘어오면 저장용과 이제 조리용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저장용은 이제 저장하는 게 뭐겠어요? 냉장고죠. 냉장고도 되게 다양한 형태죠. 이제 큰 냉장고가 있고 김치 냉장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치 냉장고를 또 따로 사용하기도 하고. 조리용도 진짜 많은 게 가스레인지부터 시작해서 전기레인지, 밥솥, 오븐, 전자레인지, 토스터기, 커피포트, 커피 마실 믹서기, 뭐 블렌더, 에어프라이기 엄청 진짜 많죠. 많네요. 제가 지금 다 얘기한 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정수기도 가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쵸. 정수기도. 네. 정수기까지. 그리고 이제 식기세척기. 한때 식기세척기가 어떤 집에 모든 옵션으로 이렇게 딸려 있었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거 서랍으로 쓰지 않아요? 결국엔 사람 손이 가야 된다는 게 저의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제 옷과 관련된 가전은 세탁기, 다리미, 건조기. 요새는 뭐 스타일러 이런 거 네. 쓰시는 분 있으시려나? 요즘에 스타일러가 혼수필수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이게 스타일러 되게 재밌는 게 LG에서 만든 스타일러가 이름이잖아요. 네네. LG의 그 제품 이름인데 이게 시장에 얘네가 선점해서 이게 효과를 보다 보니까 아예 스타일러가 완전히 무슨 공식 명칭처럼 우리 왜 초코파이 얘기하듯이. 아니 왜냐면 달리 그죠? 대체할 단어가 없어요. 뭐 스마트 옷장이긴 한데 드라이 해주는 스마트 옷장이면은 뭐라고 명칭이 원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그런 거 막 홈쇼핑에서 나왔을 때는 저거를 뭘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사람들이 한번 경험해보거나 보면은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모든 게 삶이 너무 힘들고 바빠가지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요새 보니까 옷을 개주는 맞아요. 것까지도 개발이 됐더라고요. CES에서 그게 아마 올해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영상과 음향 관련된 거, 디지털 관련된 제품들도 엄청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TV,
라디오는 사실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대체를 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뭐 홈시어터 이런 거 한때 엄청 유행했잖아요. 집안에 영화관을 만드는 앞에 그거 2개, 뒤에 2개 막 스피커 세워놓고 쇼파 하나 갖다 놓고서 본다고. 그리고 마이크나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런 집에서 개인 방송하거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조명이나 뭐 마이크나 뭐 이런 녹음 관련 기기는 좀 더 많이들 쓰게 되는 추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하나쯤은 다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빔 프로젝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것들 뭐 데스크탑, 노트북, 프린터기, 뭐 팩스 보내는 거나 뭐 요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지면서 게임 관련 기기도 엄청 많아지고 있죠. 요즘 AI 스피커도. 그쵸. AI 스피커도. 네. 구글도 이번에 되면서 우리나라 서비스 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언어로. 그러면서 시장 판도를 바꿔놓을 거란 얘기를 하긴 하던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요즘은 조금 많이 확산된 것 같기는 한데 또 가격도 저렴해지고 이러면서 네.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드라이어기, 비데, 전동 칫솔, 안마기, 안마 의자 그러니까 사실은 가전 딱 하면은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주방 관련된 가전을 먼저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가전이라고 해야 돼라고 이렇게 말하기 너무 많을 정도로 진짜 없는 데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가전의 분류와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가전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까? 가전의 쓸모와 의미는 무엇인가를 조금 이야기해볼까 봐요. 저는 이제 이 가전 편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물건 시리즈 할 때 그 뭐라고 하죠? 단계적으로 약간 저한테는 이 리서치를 하거나 내용을 정리할 때 약간 저희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이 물건에 대한 내 기억이 어땠지? 그리고 요즘엔 어떻게 사용하지? 그리고 요즘에는 뭐 소비자들의 개념에서 보면 어떤 것들이 보이지라고 이런 단계를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전도 역시나 좀 비슷하게 어린 시절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집이 이제 맞벌이 부부의 집이다 보니까 저는 약간 가전과 되게 친하게 지낸 거죠.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집에 오면 어쨌든 적막한 게 싫으니까 TV부터 틀고 그리고 TV를 보지 않아도 틀어놓는 습관이 그때부터 너무 생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저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봐도 소음을 그냥 약간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적막감이 네. 싫어서 그거에서 약간의 안정감을 저는 받아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 봐도 소리 없으면 저 되게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적막한 거? 그런 거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냉장고도 엄마 밥을 제 시간에 엄마가 바로 해주는 밥을 먹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바쁘니까 전날 밤에 만들어 놓고 냉장고 넣어놓으면 내가 찾아서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탁기랑 청소기는 저희 집이 보통 주말에만 돌아갔어요. 엄마가 이제 쉬는 날. 그러니까 바쁜 평일 빼고 주말에 집안 아침 이제 일요일 오전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청소기 돌리는 소리, 청소기 돌리고 방 정리하고 세탁기 하루 종일 돌리고 손빨래하고 그러니까 일요일이 그런 식의 풍경이 되게 각인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가전제품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보통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엄마는 냉장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보면은 보통 엄마들이 좀 그런가요? 그러시긴 하죠. 그래서 집 냉장고가 그러니까 그 위로 열리는 김치 냉장고 있죠. 그 되게 옛날 모델인데 그거 하나랑 앞으로 열리는 거 최근 모델 그 김치 냉장고. 그래서 김치 냉장고 2개 있고 일반 냉장고 하나 더 있어요. 3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치 냉장고 지금 제 방에 하나 그 옛날 건 제 방에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방에 이제 집에 가면 이제 그 방에서 자는데 냉장고에서 자는 것 같아요. 소음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죠. 냉장고가 약간 소리가 또 한번 네. 나기 시작하면 오래되면 또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소리 진짜 커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창고방 같은 그런 방에서 요즘에 자는데 아무튼 생각해보면 가전제품이 어떤 가구, 침대나 우리 왜 저번에 이제 가구 얘기도 하지만 침대나 장롱처럼 한번 사면은 약간 고가이기도 하고 대형 제품인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버려지는 것 같긴 해요. 오래 쓰시잖아요. 보통 어른들 보면은. 그쵸. 네. 그래서 약간 모든 물건이 다 그렇지만 그런 쓰임이나 어떤 목적을
넘어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손때탄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적합하게 적용되는 게 저는 가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약간 조금, 그러니까 약간 완전 기능의 어떤 이런 거보다는 사람의 사용과 이 사람의 이제 이 사람의 물건이 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좀 감성적인 접근인가요? 너무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저는 약간 가전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하면 방송 준비할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가전이 집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약간 기능을 되게 그거의 편의를 많이 느끼면서 살지만 그거를 막 기능적인 걸 막 체감하고 그런 거보다는 네. 좀 더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전이라고 했을 때 가전이 요즘은 그 현대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있는 게 요즘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가사 노동을 대체해주는 가전이 생겨서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을 사게 되고 이런 것들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뭔가 가전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가지고 싶게. 그리고 소형 가전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인테리어의 하나의 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를 드러내는 어떤 또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막 예전 시간에도 뭐 킴포크나 인테리어 이런 거 관련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집안이라는 공간을 되게 예쁘게 향유를 하는 시대가 되면서 가전도 뭔가 약간 로망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그 로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삶을 되게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가끔은 과한 소비나 어떤 로망은 뭔가 되게 불필요한 쓸모를 만들어내거나 너무 덩치가 또 큰 제품들을 과도하게 구입하게 되거나 약간 우리나라는 또 그리고 가전도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가 되게 빨리 바뀌잖아요. 가전 트렌드가. 뭐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너무 비싼데 꼭 필수적으로 왜 약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는 가장 불필요한 가전은 김치냉장고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왜냐면은 김치를 담궈서 먹기는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대가족이면은 냉장고 하나로 그 가족을 다 먹여 살릴 제품을 다 이렇게 넣기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고 그냥 냉장고 하나에도 김치 몇 통 정도 다 들어가는데 언젠가부터 김치냉장고가 개발이 되고 그거를 우리 국내 기업에서 광고를 할 때 약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약간 마케팅으로 약간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치떡 장독대 없으니까 이제 김치냉장고 맞아요. 하나는 있어야지 라고 너무 정의를 해버리니까 내가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내 가정에 들어온 제품처럼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많은 가정에 필요한 가전이지만 이게 온 국민이 당연하게 마련해야 될 물건인가?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요즘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그리고 김치 안 담아 먹는 집도 많아요. 필요하면 때에 따라 사서 그냥 충족해서 먹고. 그리고 김치냉장고 보통은 이제는 막 그 아파트의 공간도 냉장고 2개를 놓는 공간을 당연하게 이렇게 마련해고 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실 실상은 김치냉장고 안에 반찬 넣는 경우가 더 많고 근데 사실 사람이 또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나 있으면 하나 안에 다 넣고 둘 있으면 그냥 2개에 넣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예전에는 나도 김치냉장고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나중에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굳이 남들이 다 사도 나한테 필요 없으면 안 사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요즘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전이라는 게 정말 그 중노동에 해당하는 가사노동을 대신해주는 그런 뭐 세탁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대형 가전이 생겨난 이후에는 소형 가정들은 사실은 필수품이라기보다는 정말 기호품이 다 된 것 같아요. 기호품이고 약간의 이제 사치품도 될 수도 있고.
워낙에 막 고가의 제품들도 많잖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오븐형 전자레인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를 안 쓰시거든요. 없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진짜 엄마 나도 전자레인지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랑 같이 살 때는 애들 다 전자레인지에 뭐 돌려 먹었다고 하고 이러는데 왜 나만 그걸 먹을 수 없는가 막 결핍감을 느꼈어요. 근데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네. 계셨으니까. 근데 엄마는 네. 이제 몸에 안 좋으니까 그걸 선호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도 모든 집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가전이 약간 좀 그런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드네요. 그러네요.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가전이 진짜 약간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하게 또 요즘은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전의 어떤 쓸모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개인적인 또 가전에 대한 취향이 또 다 다르게 있을 것 같아요. 본범님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형 가전을 제가 직접은 구매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오피스텔 살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 가전은 다 이제 제공이 되잖아요. 옵션으로 냉장고도 다 빌트인 되어 있고 그 드럼 세탁기도 다 싱크대 밑에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대형 가전은 제가 사본 적이 없는데 그 소형 가전 같은 거는 그냥 이제 되게 기본 기능 있는 전자레인지하고요. 토스터기, 텔레비전, 청소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시네요. 제가 일단 가전제품에 줄이 붙어 있는 게 너무 싫어요. 그 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길게 선이 나와 있는 게 너무 보기 싫어요. 너무 그게 싫어서 밥솥도 그래서 안 샀어요. 밥솥도 그래서 싫고 물 끓이는 포트도 그게 너무 안 예뻐서 싫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선이 안 보이게 하려고 전자레인지도 낮은 선반 안쪽에다 넣어놓고 토스터기도 쓸 때만 꺼내서 쓰고 집어넣어 놓거든요. 불편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또 습관이 되면 또 이게 약간 부지런하셔서 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텔레비전 어차피 벽 쪽으로 위치해 있으니까 선이 안 보이고 이제 청소기가 이제 제일 걸리는 거죠. 단 하나 남은. 이게 엄마가 이사할 때 준 건데 좋은 거여가지고 근데 선이 있는 그래서 선물 주셨으니까 이제 계속 쓰긴 하는데 사실 저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 브랜드 있잖아요. 굉장히 또 간결한. 네, 심플한 거 그거 컬러도 딱 그 단색으로 돼가지고 선 없는 그 무선 청소기를 되게 가지고 싶은데 기능이나 사실 그런 면에선 되게 그것도 불편하다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 훨씬 기능도 좋은 거죠. 청소 너무 잘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뭔가 나쁜 짓 하는 것 같아서 못 버리겠는 거죠. 엄마가 준 거고. 난 너무 바꾸고 싶긴 해요. 사실 지금. 다이슨은 사기가 좀 그렇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걔를 하나 사서 쓰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 없는데 전부 다 하나로 들어가 있는 올인원 제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저는. 그 본범님이야말로 그 스마트 홈에 사셔야 되는 거울에 다 달려 있는 모니터 거요. 떠가지고 막 띠띠띠 누르면 막 다 되는. 아무튼 선 없는 가전들이 빨리빨리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예요. 벽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빌트인. 예. 피님에 대한 기운 어떻신지.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많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전을 이야기하려면은 이제 저는 2인 가족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가전을 제가 구매했죠.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통은 그 덩치가 큰 가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삼성이나 LG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사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그쵸.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형 가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기능보다는 디자인이나 어떤 브랜드 선호를 더 많이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가전에 대한 로망을 확 만들어내는 브랜드들이 몇 있죠. 그 발뮤다, 드롱기, 그 스매그, 다이슨 이런 브랜드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그 브랜드 하나하나가 아주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소비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취향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소비하게 만드는데 특히 발뮤다가 요즘에는 아주 신혼 제품으로는 인기죠, 그냥. 발뮤다가 약간 미니멀한 그런 스타일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드론기 세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드론기 세트가
사실은 제가 가지려고 해서 제가 막 드론기 세트 나 없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해서 갖게 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갖게 됐죠? 제가 이제 선물로 네. 토스터기를 토스터기를 선물로 사드렸죠. 주셨죠. 네. 근데 하필이면 제 친구의 친구가 드론기 한국 지사에서 네.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제 친구를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다고 너 사겠냐고 막 이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 드론기 토스터기 있으니까 커피포트 하나 살게 해가지고 같은 색깔 맞춰서 커피포트를 샀어요. 그랬는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몇 달 뒤에. 그 친구가 이제 곧 그 회사를 그만둘 건데 마지막으로 너 살 거 있으면 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반자동 머신을 네. 샀죠. 그 되게 싸게 사서 반도 안 되는 가격에도 사게 그러다 보니까 갖추게 됐고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커피 애호가인데 에스프레소를 내려 먹으려면 커피를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2, 3만 원짜리 핸디용을 이제 사서 갈아서 마셨는데 워낙 자주 마시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드론기 그 커피 그라인더 머신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싼지가 않고 약간 비싼 거랑 좀 싼 거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나와서 싼 거는 제가 따로 그 친구의 친구 퇴사 후에 따로 구매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갖추게 된 드론기 세트가 완성되었네요. 본범님이 시작이었죠. 아 제가 소비의 어떤 본범님이 이렇게 됐다는 소식이고 이 드론기 얘기가 나와서 잠깐 해보면 이 드론기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902년에 가족회사로 시작한 브랜드인데 약간 이 북유럽 디자인이 유행을 끌면서 이 약간 동글동글하고 그 빈티지한 감성이 소비 욕구를 자극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는 그 아이코나 빈티지 시리즈가 되게 이제 이름을 알리게 한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전기 주전자와 토스터기, 커피 머신이 약간 세트처럼 구성이 돼서 이제 뭔가 신혼 혼수의 단골 세트 제품처럼 됐고 이게 약간 국내에서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대한 트렌드 때문에 홈바나 뭔가 홈카페 이런 거를 굉장히 유행을 타면서 그거와 맞물려서 소비가 확산되면서 딱 일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발뮤다는 조금 그 다음에 좀 더 심플한 걸 더 선호하게 되면서 요즘에는 아닌가? 요즘에 약간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발뮤다는 카페나 이런 데서도 되게 발뮤다 많이 전기 주전자 쓰죠. 많이 네. 쓰잖아요. 근데 발뮤다는 2003년에 도쿄에서 이 테라오겐이라는 분이 설립을 했다고 해요. 이분 되게 독특한 약간 괴짜 같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락밴드를 하다가 전자상가를 막 드나들면서 CAD도 배우고 막 제품 설계하고 이러다가 이제 최초로 만든 게 이분이 또 애플에 굉장히 또 매니아셔서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잖아요. 발뮤다도. 그래서 처음에는 애플의 맥북용 거치대를 만든 게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발뮤다의 명성을 잇게 한 첫 번째는 이제 그린펜. 네. 사실 근데 발뮤다 좀 비싸죠. 비싼 편이죠. 네. 그렇죠. 이게 그린펜이 선풍기잖아요. 네. 그 일반 선풍기 가격의 한 10배가 넘는 가격인데 물론 이제 전력은 그거의 3분의 1이고 소음도 되게 적고 근데 일본에서는 그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약간 이 뭔가 가성비 좋은 이 전력 소모가 적은 이 그린펜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고 하고 토스터기도 굉장히 많이들 쓰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토스터기랑 그 커피 포트가 신혼 필수품처럼 요즘에 네. 사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저도 좀 갖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커피포트 같은 경우에는 드립용 커피포트처럼 주둥이가 얇고 네. 길어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카페에서도 실제로 많이 쓰고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이 발뮤다의 토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이제 그 안에 물을 넣게 해가지고 수증기를 이용해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토스트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 죽은 빵도 살려내는. 네, 죽은 빵도 살려낸다 막 이런 말들이 있죠. 그 가습기도 사실은 되게 그 동글동글한 막 네. 약간 백자도 아닌 것이 막 되게 미니멀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기도 하지만 어떤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플하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이미 발뮤다 하면은 그 특유의 브랜드의 프리미엄한 이미지가 붙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굳이 뭐 이런 애 저런 애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발뮤다면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맞아요. 생겨났죠. 발뮤다 밥솥 사고 싶은데 용량이 크고 비싸요. 저랑 안 맞아요. 본범님이 1인용 밥솥을 사려고 그렇게 많이 여기저기 찾아다니셨는데 또 뭐 무인양품권은 뭐 콘센트가 안 맞아서 안 또 맞아요. 포기하시고 막. 전압이 안 맞아서 그거 쓰려면 그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왜 전압 이렇게 바꿔주는 거 있죠. 변압기. 그거 써야 돼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못생겼어요. 그걸 집안에 들여야 되잖아요. 선도 싫어하시는데. 밥솥 쓰겠다고. 차라리 밥 안 먹고 말지. 그래서 본범님은 얘기해도 되나요? 에 뭐요? 엄마네 집에 가서 엄마가 밥해서 얼려놓은 거를 소분한 거를 다 들고 집에 와서 하나씩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라이프 스타일을 너무 낱낱이 얘기해버렸네요. 엄마 미안해. 이러면서. 그리고 사실 다이슨은 청소기 하나로 이제 약간 좀 유명해졌죠? 다이슨 청소기 약간 무슨 청소기계 무슨 샤넬처럼 그 이렇게 손으로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천장까지 다 청소가 가능하다며. 근데 뭐 그게 무겁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게 비싸니까 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그런 무선 청소기를 다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무선 청소기 편하긴 하죠. 저는 이제 일렉트로룩스의 무선 청소기를 맞아요. 쓰는데 그것도 괜찮은데. 예, 그거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주 청소하는 게 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전기 꽂아서 그 뚱뚱한 형태가 있는 그 청소기를 쓰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핸디형 무선용을 선호했는데 다이슨 청소기도 이제 굉장히 로망으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건데 다이슨에서 그 몇 년 전에 나온 그 드라이어기도 사실 처음에 좀 많이 화제가 됐죠. 아, 그쵸. 요즘에 그거 진짜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걔가 이렇게 거치대가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편리하고 깔끔하고 그 기존의 드라이어기랑 모양이 또 다르잖아요. 예쁘죠. 구멍이. 네. 딱 심플. 사고 싶게 생겼다 싶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요즘 가전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부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게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조금 사라지는 가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사게 되면서 집에 전화 안 놓는 집이 많아. 이젠 거의 다 전화가 없지 않나요? 네, 집 전화번호 없어진 지 꽤 된 것 같아요. 네, 오래된 것 같아요, 벌써. 저도 언젠가부터 집 전화 안 쓴 지 꽤 된 것 같고. 아까 얘기 잠깐 나왔지만 브라운관 TV 네, 그런 거 많이 없어졌고. 뭐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그쵸. 그 뭐 라디오 이런 거 기능 같이 있는 좀 큰 그런 거 그런 거 요즘에 그죠 많이 잘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다 뭐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블루투스 스피커 맞네요. 쓰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뭐 요즘 만들어진 LP 플레이어나 CD 플레이어를 일부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잘 많이 보기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변화하게 된 이유에 저는 주는 이제 가구 수의 변화도 되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좀 1인 가구가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전제품이 확실히 이제 컴팩트하고 공간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변화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이제 커피 머신, 밥솥, 전자레인지, 냉장고, 믹서기 다 이제 1인한테 좀 적합하게 부피 좀 적어지고 기능에만 딱 포커스해서 보여지면 대형 가전은 완전 반대인 거 있잖아요. 더 많은 기능과 업그레이드된 막 외관, 그 화려한 무슨 거. 냉장고 막 셰프 컬렉션 이런 거까지 네, 나오잖아요. 네. 사실 저는 제가 요리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셰프 컬렉션 냉장고 나오고 손빨래 기능 있는 세탁기 나오고 막 요즘에는 이제 그리고 워낙 기술 그거 접목되는 걸로 얘기 나오니까 냉장고 안에 무슨 재료가 유통기한 얼마 남았는지 맞아요. 예, 알려주고 거기에 맞는 레시피 왜 읊어주고 이런 냉장고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세탁기는 그거예요. 위에 뚜껑에 이렇게 손빨래, 속옷 빨래 할 수 있는 네네네네. 그런 게 되어 있는 기능을 너무 원해서 샀는데 사실은
세면대에서도 많이 손빨래를 또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뭔가 기능이 뭔가 이렇게 약간 혹해서 또 사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저희 아까 왜 가전 종류 얘기하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 나왔지만 이제 필수 가전이 사실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아까 저희가 처음에 소개한 건 그렇게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필수 가전 리스트에서 사실 이제 점점 이제 비중도 자체가 뭔가 커피 머신, 제습기, 서큘레이터, 공기청정기, 건조기 요즘에 또 그쵸. 네, 이런 것 쪽으로 되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가전을 정의하는 어떤 것들에서 많이 벗어나는 카테고리의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뭐 다 무선이나 뭐 블루투스로 연결된다거나 진짜 작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가전이지만 집에서만 사용하는 거는 정말 대형 가전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냥 이렇게 경계가 흐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진짜 정말 그 사물 인터넷의 개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제 생활에 들어온 건 아니라서 그렇게 체감을 하지는 못하는데 뭐 그런 전자 기업에서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앱 안에 연결돼서 내가 뭔가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것들을 다 집 밖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고 뭔가 뭐 채팅을 통해서 뭔가를 또 할 수 있고 또 내가 불을 끄고 킨다거나 집안의 온도를 조절한다거나 내가 깜빡한 것들을 뭐 이렇게 알려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로 되게 집이 스마트해지면서 모든 가전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래도 집안에 많이 들어온 어떤 사물 인터넷의 형태는 CCTV 같은 경우는 육아를 하는 집이나 이런 데서는 좀 많이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반려동물 감시용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케어용이죠. 예. 그리고 이제 때 맞춰서 또 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회사 출근해서도 스마트폰으로 강아지 보면서 막 누구야 막 이런 막 밥 먹어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은 가전 제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갑자기 그 IoT 관련된 생각하다 보니까 LG전자에서 이제 광고했던 건데 그 왜 생활복지사 같은 분들 노인 돌봄 하시는 그 독거노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독거노인들 집에서 가전제품 사용하는 전력량 이거 체크해서 스마트폰으로 체크해서 전력량이 평소보다 떨어지면 혹시나 위험 신호로 감지를 하고 찾아가 보는 그런 서비스도 하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무슨 사고나 이제 뭔가 있을까봐.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인다고 그쵸. 하면 이상이 감지되는 거죠. 네. 그런 식의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뭐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뭔가 구매도 하고 뭐 해외 사례 보면은 그 꼬마 아기가 잘못 구매해가지고 막 엄마 모를 때 막 잘못 구매해서 이상하게 배달되기도 하고 막 네네. 그런 음성 인식 때문에 그런 해프닝이 있기도 한데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뷰티 관련 제품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스마트 미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어디까지 스마트해질 것인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아예 아파트를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그런 형태로 시스템 바꿔서 아예 짓잖아요. 그러니까 내장이 되어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점차 라이프 스타일이 더 급변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거에 맞춰지면서. 진짜 우리의 미래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근데 또 이와 반대의 극부적으로 뭔가 미니멀리즘을 실천한다거나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이제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살려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검색어에 냉장고 없이 살기 뭐 이런 검색어도 있는데 그런 거에 도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냉장고 없이 살기가 과연 쉬울까요? 이제 그때그때 먹을 식재료만 사서 구입해가지고 조리해 먹고 음식물 쓰레기 안 만들면 사실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냉동실에 사실 안 먹는데 쟁여놓는 거 너무 많지 않아요? 그쵸. 네.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찬물만 참으면은 냉장고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네요. 가능한. 요즘은 뭐 냉장고 그 정수기를 통해서 막 얼음, 탄산수 막 자유롭게 먹을 수 있긴 하잖아요. 그런 것만 조금 참으면 이게 가전제품 진짜 그러니까 없어도 살면 살 수 있는
몇몇 제품들 있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없으면은 이제 막 어떻게 막 꼭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그쵸. 근데 예. 사실은 되게 부수적인 기능이 갈수록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냉장고 없이 살기라는 게 단순히 그냥 냉장고를 없애자는 것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불필요한 물건이 많은 것 같다. 그게 오히려 내 집안에 오히려 막 이구지구 있는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어떤 인지를 하게 되면서 꼭 필요한 물건을 필요할 때만 구매하고 소비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미니멀리즘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집안에 물건을 최대한 없애고 그냥 뭐 의자 하나 침대 하나 놓고 옷도 딱 필요한 것만 놓고 약간 그렇게 살려는 어떤 성향들도 같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거에 둘러싸인 삶의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또 이런 성향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되게 다양한 최첨단부터 아니면 아예 미니멀하게 사는 삶의 방식까지도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전이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뭐라고 했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일단은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가사노동을 덜어주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시간을 좀 줄이니까 우리가 좀 쉴 수도 있고 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엄마들의 세대들보다는 훨씬 편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일하느라고 바쁘고 복잡한 어떤 이 일상 속에서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되는 것들을 사실 대신 좀 해주고 이제는 막 놓치는 것도 잡아주기까지 하는 기능들도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뭐 노동뿐만이 아니라 뭐 건강도 챙길 수 있게 해주고 미용도 챙길 수 있게 해주고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인공지능까지 막 더해지니까 얼마나 더 편해지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고 윤택한 생활을 즐기게 해주고 어느 정도의 취향을 맞춰준다면 그런 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불필요하게 어떤 집안의 어떤 덩치를 가면서 막 남들이 다 샀다고 해서 다 사게 되면 그 가전에 둘러싸이게 되는 현상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잘 알고 그 기준을 만들어야 그걸 잘 누리면서도 그거에 약간 이렇게 함몰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가전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광고에서 보여지는 거 그걸 보면서 좀 극명하게 좀 되게 보여지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생활 방식도 바뀌는구나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광고는 진짜 주부의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의 광고를 많이 보여줬는데 요즘은 가족이랑 함께 가정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뭐 주방이나 거실에서 보내는 그 생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전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서투른 가사 실력도 누구나가 사용을 하더라도 서툴러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되게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삶의 방식을 좀 많이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가사 노동을 줄이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취향이나 내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반영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좀 이제 좀 사람들이 선망하는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족의 모습을 그려주는 그런 걸로도 반영하는데 되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물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삶에 밀접한 물건이 아닐 수 없는데. 네. 그러면 우리한테 그러니까 본부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가전 혹은 내가 또 앞으로 소유하고 싶은 가전 이런 거 왠지 어느 한 브랜드가 또 나올 것 같다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아까 잠시 나왔었잖아요. 그 밥솥 얘기 때문에 흥분을 아니 했는데. 근데 무인양품 얘기 안 한 회가 있는지 내가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저 이거 물건 시리즈 이번 거 정리 다시 할 때 그거 아세요? 저도 무인양품 좋아하는데 본범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무인양품 말을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매회. 예, 지금도 나왔지만 오늘도 네. 어김없이 네 무인양품이죠. 저는 무인양품 가전은 다 가지고 싶어요. 근데 전압이 안 맞아서 못 가져요. 우리나라에서 못 사용하니까
220V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 뭐 서큘레이터나 공기청정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와 있죠. 네, 근데 들어와 이제 있는데 일본에만 있는 것들은 이제 좀 소유할 수 없는. 진짜 가지고 싶은 건 냉장고랑 세탁기, 전자레인지, 밥솥이에요. 다 나오나요 그 무인양품에서? 네, 다 나와요. 너무 근데 무인양품 냉장고 되게 좀 작죠. 작아요. 너무 예뻐요. 심플 서랍장처럼 생겼어요. 그 부분. 네. 어떤 그 미니멀리즘과 그 기능주의의 어떤 극에 달하는. 저는 빨리 우리나라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니까 내가 가서 일본 가서 살아야 되나 그걸 사고 싶어서 이제 그 생각도 진짜 진지하게 안 됩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딱 한마디 무인양품으로 아. 끝. 피님 어떠세요? 갑자기 할 말 잃었어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전들 중에서 가장 제가 최애하는 거는 아무래도 커피 관련된 거고 그거 관련된 가전을 좀 더 갖추고 싶다는 생각을 또 하고 그래서 커피포트, 커피 머신, 그라인더는 진짜 거의 매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커피가 없으면 그 삶은 삶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저한테는 커피포트가 가장 최애하는 가전인 것 같고 추가로 또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빔 프로젝터. 그 빔 프로젝터, 그러니까 요새 TV의 기능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전처럼 저희 지금 거실에 TV가 없는데 소파에 앉아서 다 같이 가족들이 TV를 보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는 조금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못 본 TV는 스마트폰으로 그쵸. 잘라보고 맞아. 막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TV를 틀어놓는다고 해서 온전히 그거에 집중을 하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BGM, 백그라운드 뮤직이 필요한 것처럼 배경, 아까 봉범님도 뭔가 정막이 싫어서 틀어놓는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TV 틀어놓고 핸드폰 보기도 하고 다른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TV를 막 몇천만 원짜리 TV가 필요할까? 그냥 벽에 쏴서 빔 프로젝트 있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최근엔 좀 하면서 빔 프로젝트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롱을 했잖아요. 근데 살롱할 때도 사실은 그 살롱하는 공간에서 쓰는 빔 프로젝터랑 우리 그 노트북이 호환이 안 돼서 노트북으로만 이렇게 해서 그 참여하신 분들한테 보여드렸었는데 그냥 내 개인 빔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살롱할 때마다 갖고 가서 어디서든지 틀어서 이렇게 하면 너무 더 좋지 않을까? 좋은데요. 그쵸? 네. 제가 구매하길 바라시죠. 그래서 최근에는 참 빔 프로젝터를 좀 갖고 싶다. 그리고 요새 보면은 CES에서 뭐 각종 전자 회사들에서 빔 프로젝트의 화질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빔 프로젝트 개발에 저렇게 열을 올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언젠가는 빔 프로젝트가 또 TV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빔 프로젝트를 사서 우리 살롱할 때마다 어느 공간에서 살롱을 하든 가지고 다니면서 부모님이 준비하신 자료를 제가 마음껏 틀어보고 싶네요. 요즘에 소형도 많이 나와가지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소형인데 화질이 굉장히 좋은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거. 이렇게 또 리스트들이 하나둘씩 사야 할 것들이 쌓이고 있는 중. 네네. 제가 이제 요 가전 방송 준비하면서 요거는 한 번쯤 좀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드렸으면 하는데 서울의 그 양재동에 4560 디자인하우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그 디자인 에이전시 대표가 취미로 모은 컬렉션을 회사 한편에다 개인 이제 갤러리로 만든 건데 가전이 또 뭔가 어떤 컬렉팅의 네.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전에 방문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방문 신청을 하면 그 대표가 직접 도슨트를 해줘요. 해서 제품 투어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1950년대에서 70년대 미니멀리즘 디자인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전이 처음 개발되었던 시절에 처음 시도한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을 많이 담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디자인 계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가서 직접 그 기계 보고 하시면은 굉장히 반하시게 될 공간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공간들은 한 번씩 가보시면 그냥 일상적으로도 좀 일상의 환기가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독일 생활가전 브랜드인 브라운사와 이제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디터람스와 관련된 제품들이 주로 많아요. 그러면은 또 엄청 네. 미니멀하면서 이 그렇습니다. 디터람스 디자인이 애플이나 이런 거 탄생에도 되게 맞아요. 많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옛날 거라서 되게 보면 레트로한데 아무튼 엄청 미니멀한데 레트로한. 네. 그래서 그런 세련된 60년대 제품들 관람하고 그 시대에 이제 오래된 오디오 같은 것도 직접 다 들어볼 수 있어요. 듣게 해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지금 말씀하셨지만 애플이나 발뮤다 같은 데에도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미친 디자이너거든요. 디터럼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 사조나 제품을 이렇게 공간으로 묶어낸 곳이니까 영감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관심 있으시면은 한 번쯤 가보셨으면 해서 제가 4560 디자인 하우스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네, 오늘 마지막 물건 시리즈의 시간, 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본범님 오늘 어떠셨나요? 뭐 이제 가전이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한 제품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그 외형 때문에 그러니까 선이 있네 뭐 모양이 뭐 좀 요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니까 쉽게 사지지도 않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고민은 진짜 많이 하고 정말 갖고 싶은 건 가질 수 없고 근데 이전에 물건 시리즈를 다 진행하면서도 그렇지만 이 가전에 대한 선호 역시 그러니까 디자인이 되게 많은 좌우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디자인하면 딱 떠올리는 게 약간 누군가는 이게 약간 사람들한테 허영을 심고 가격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그 소개한 그 4560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심플하고 기본의 기능이 충실한데 그 기능을 디자인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전 디자인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기능을 잘 담아낸 디자인, 기능에서 온 디자인을 우리가 좀 좋은 디자인이라고 많이 얘기해. 왜냐하면 디자인은 예술하고도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를 위해서 이해가 쉽고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그런 제품은 또 사고 그리고 또 그거에 합당하게 그런 디자이너의 디자인력도 인정해주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가전을 하면서 사실 선호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갑자기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네. 왜냐하면 또 가전에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피님은 어떠셨어요? 그 문득 본범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려니 문득 또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잡지 편에서 그 잡지가 그 시대의 상을 표현해 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가전 역시나 그 기술적인 측면이나 디자인이나 어떤 집안 안에서의 쓸모 같은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정말 시대상을 담고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막 이 물건 저 물건이 나오는 그 뭔가 물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내 삶이 어떤 삶인가, 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인가, 이게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나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게 기능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어떤 취향적인 면에서도 나한테 잘 맞는 내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는 내 선호에 잘 맞는 가전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들이 되게 뭔가 약간 중요한 것이 아닐까 내 생활에서 사실 가전과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백보다도 더 중요한 내 삶에 가까이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골라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가전으로도 좀 또 할 얘기가 많아서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22화 가전을 끝으로 물건 시리즈는 저희가 일단락 하려고 하고요. 23화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화는 뭘까요? 아, 궁금해요. 23화의 주제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물건 시리즈를 쭉 해왔잖아요. 그럼 물건이라는 것의 의미? 물건과 제품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그동안 물건 시리즈를 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들이나 이 물건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 했던 거, 아쉬웠던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물건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한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22화 가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의 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